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큐브리드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큐브리드의 전체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큐브리드 서비스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스터가 실행 중인지,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운영 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싱글 구성일 경우는 서버라고 표시되고 HA 구성 환경인 경우 HA 서버라고 표시됩니다. 현재는 데모DB 서버가 싱글 구성 상태이며 DB의 버전과 프로세스 ID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브로커의 간단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니저 서버 구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SP, 게이트웨이의 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커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브로커가 운영하는 카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는 큐브리드 브로커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모든 브로커의 상태를 볼 수 있으며 특정 브로커명을 사용하면 해당 브로커의 상태만 볼 수 있습니다. 카스 각각이 응용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카스 하나가 응용의 요청을 현재 처리 중인지 완료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ID는 카스가 구동되는 순서대로 붙는 번호이며 PID는 카스의 프로세스 ID입니다. QPS는 쿼리 퍼 세컨드로 초당 처리 질의의 건수입니다. 브로커가 구동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한 질의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LQS는 수행이 오래 걸린 질의의 개수를 표시해주고 기본적으로 1초 이상 걸린 질의의 개수를 표시해줍니다. P사이즈는 카스 프로세스의 크기를 나타내며 스테이터스는 카스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스테이터스는 아이들, BG, 클라이언트 웨이트, 클로즈 웨이트 총 4가지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아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BG는 쿼리를 수행 중이거나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응용으로 보내는 상태입니다. 클라이언트 웨이트는 응용에서의 요청을 기다리는 상태로 요청을 처리한 후 연결이 해제되지 않고 해당 응용으로부터 다음 요청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클로즈 웨이트는 새로운 트랜잭션의 시작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능한 동일한 응용의 요청을 받지만 만약 다른 카스들이 모두 바쁜 상태라면 이 카스는 새로운 응용으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처리합니다. 와스 서버에서 커넥션 풀링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카스 상태가 클로즈 웨이트로 보입니다. -B 옵션을 사용하면 카스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브로커에 관한 상태 정보만 출력합니다. -S 옵션은 지정된 시간초 주기로 갱신에 출력합니다. 여기에 FL 옵션을 추가하면 카스의 정보를 추가로 볼 수 있고 클라이언트 웨이팅, BG 상태인 카스의 개수를 누적 주기 초 단위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F 옵션만 사용할 경우 DB에 접속하려는 응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트랜잭션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중인 클라이언트, 즉 카스나 CSQL 등에서 수행 중인 트랜잭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브리드 트랜리스트 데이터베이스명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고 HA 환경일 경우 데이터베이스 이름 뒤에 @ 로컬호스트를 붙여야 합니다. 트랜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중인 클라이언트에 부여되는 순번입니다. 유저네임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 호스트네임은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서버의 호스트명입니다. 프로그램 네임은 브로커 카스의 이름입니다. 카스의 경우 어느 브로커의 몇 번째 카스인지 알기 위해 브로커 이름 _ 카스 아이디로 표시됩니다. 쿼리 타임은 현재 실행 중인 질의의 수행 시간이고 트랜 타임은 현재 실행 중인 트랜잭션의 수행 시간입니다. 웨이트 포 락 홀더는 현재 수행 중인 쿼리가 락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락을 선점한 클라이언트의 트랜잭션 ID 목록을 보여줍니다. SQL ID는 현재 실행 중인 질의에 대한 ID를 보여주는데 이 ID는 큐브리드 서버 내부에서 부여하는 값입니다. SQL 텍스트에는 SQL 문장 일부를 최대 30자까지 보여줍니다. 만약 SQL ID와 텍스트가 없는데 트랜잭션 타임만 계속 증가된다면 쿼리 수행 후 응용에서 트랜잭션 종료를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트키 옵션을 사용해 지정한 값 위치의 칼럼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영 중 오랜 시간 수행된 쿼리로 인해 서버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트랜잭션을 종료시켜야 할 경우 킬트랜이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해당 트랜잭션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유틸리티이므로 관리자 권한인 DBA 계정으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I 옵션을 이용해 지정한 인덱스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쉼표 구분으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한 번에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동일한 SQL이 여러 트랜잭션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우 kill SQL ID 옵션으로 해당 질의문의 ID를 입력하면 동일한 질의를 수행 중인 트랜잭션을 모두 같이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의 락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브리드 락DB 유틸리티를 통해 현재 트랜잭션 잠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옵션을 사용해 파일로 수행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량을 보는 방법입니다. 큐브리드 스페이스 DB 명령을 이용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의 각 볼륨들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총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첫 줄에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사이즈가 표시되고 기본 페이지 크기인 16K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별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퍼머넌트 볼륨입니다. 퍼머넌트는 만들어지면 삭제되지 않는 볼륨입니다. 데이터 볼륨의 개수는 3개이고 총 사용량은 66메가, 남은 공간은 2.4기가이고 전체 데이터 볼륨의 크기는 2.5기가입니다. 퍼머넌트 템프 볼륨은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애드볼DB 유틸리티를 통해 생성하면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머넌트 템프 볼륨은 질의의 수행 중엔 늘어났다가 질의의 수행이 끝나면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템퍼러리 템프 볼륨은 질의의 수행 중 퍼머넌트 템프가 모자라면 템포러리 템프가 만들어지고 그 크기는 엔진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생성되어진 각 볼륨의 이름, 타입, 볼륨의 사이즈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라 파일의 경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버를 내린 상태에서는 스탠드 얼론 모드 옵션인 마이너스 대문자 S 옵션을 사용해 조회할 수 있고 HA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뒤에 골뱅이 로컬호스트를 주고 사용합니다. 이제 큐브리드의 주요 로그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브리드 유틸리티 로그입니다. 큐브리드 엔진 디렉터리 아래 로그 디렉터리에 생성되며 큐브리드 명령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동하거나 종료, 백업 등을 수행하면 그 명령을 수행한 기록이 큐브리드 유틸리티 로그에 남습니다. 유틸리티 로그를 보시면 어느 시간에 어떤 명령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수행하던 중 발생하던 에러는 서버 로그에 남습니다. 서버 로그는 로그 디렉터리의 서버, 디렉터리 아래 서버명 언더바 구동일자 언더바 서버, 프로세스 id.err로 생성됩니다. 다음은 이벤트 로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운영 중 주요 상황에 대한 로그를 남겨 이를 통해 주요 상황 발생 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에 자주 살펴보는 내용 중 하나는 락 타임 아웃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락을 잡고 있거나 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타임 아웃을 발생시킨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와 관련 SQL을 남깁니다. 해당 로그를 통해 어떤 락이 발생했는지, 어떤 쿼리로 인해 발생한 락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템퍼러리 템프가 만들어진 정보입니다. 템프 볼륨이 만들어진 시간과 관련된 SQL과 SQL을 실행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남습니다. 클라이언트 정보를 보면 DBA 계정으로 DB1 서버에서 CSQL 접속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수행한 질의는 셀렉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템프 볼륨이 자주 사용될 경우 영구 템프 볼륨을 추가해 임시 템프 볼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브로커 슬로우 로그입니다. 경로는 로그 디렉터리의 브로커 디렉터리 아래 SQL 언더바 로그 디렉터리에 생성됩니다. 질의의 수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에러가 발생한 질의에 대해 별도의 슬로우 로그에 남기며 확장자만 슬로우.로그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오래 걸리는 기준은 논쿼리 타임이라는 설정으로 브로커 콤프에서 설정 가능하며 기본 값은 1분입니다. 질의 수행 시 에러가 발생하면 SQL 로그 디렉터리에는 에러 코드만 남고 에러 메시지는 에러 로그 디렉터리에 기록됩니다. SQL 로그와 같은 형식으로 브로커 이름과 카스 아이디를 포함하여 .err이라는 확장자로 에러 로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커의 카스가 남기는 SQL 로그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카스에서 수행된 모든 트랜잭션은 카스 단위로 로그를 남기고 파일 사이즈가 10메가 이상이 되면 백업 파일로 로테이트 됩니다. 응용해서 쿼리를 프리페어 없이 수행하더라도 로그상에는 프리페어 후 실행하는 것으로 로그가 남습니다. 로그의 익스큐트 부분이 질의를 수행한 시간과 영향을 받은 레코드 수가 남습니다. 트랜잭션이 커밋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트랜잭션의 총 수행 시간은 아래 elapsed tim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커밋이 어떤 동작으로 수행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 커밋은 대문자 커밋으로 로그에 남고 자동 커밋은 소문자로 오토 커밋이라고 남습니다.
자동 커밋 중 질의에 에러가 있는 경우 에러 코드가 남고 오토 롤백이라고 로그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SQL 로그 파일을 쉽게 분석하기 위해 큐브리드에서는 브로커 로그탑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브로커 로그탑 유틸리티는 특정 기간 동안 생성된 SQL 로그를 분석하여 실행 시간이 긴 순서대로 각 SQL문과 실행 시간에 관한 정보를 파일에 출력합니다. 마이너스 대문자 F 옵션으로 분석 대상 SQL의 시작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하고 마이너스 대문자 T 옵션으로 분석 대상 SQL의 끝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합니다. 저는 23년 12월 14일에서 15일까지 하루치의 쿼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된 결과는 로그 언더바 탑.q 파일과 로그 언더바 탑.res 파일로 생성됩니다. 로그 언더바 탑.res 파일에서 각 SQL문에 대한 최소 실행 시간, 최대 실행 시간, 평균 실행 시간, 쿼리 실행 수를 확인할 수 있고, 로그 언더바 탑.q 파일에서 쿼리 번호별 SQL문과 바인드 변수, 수행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큐브리드의 여러 유틸리티를 사용해 모니터링을 해보고 모니터링 시 확인하는 로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